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시장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았는데, 뭐 AI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라는 점, 정책 효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 특히 외국인들이 전차 군단, 그러니까 전기 전자 업종 자동차를 전차 군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업종을 대규모로 매수를 했고, 뭐 제약, 금융, 유통 매도한 거 있지만 워낙 두 업종을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자동차주가 전체 지수의 절반 정도 이제 맡아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오늘은 그냥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다 한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AI만 가지고 올라가면 한국하고 대만하고가 상승률 1, 2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재료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게 이제 자동차 재료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화수, 목금 전부 다 양봉으로 끝났고 종가가 거의 고가 수준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차트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차트에서 양봉, 종가가 고가의 의미는 마감할 때 주식을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감할 때 주식 파는 건 내일은 빠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담 있을 때 파는 거고 마감까지 계속 주식을 살 때가 양봉 나오는 건데 이거는 내일 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1선. 21선의 의미는 최근 한 달 동안의 주요 이슈 그게 이제 악재면은 그 밑에 있게 될 거고 호재면 그 위에 있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악재 뭐 AI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어지간하면 그 재료에 두 번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강해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이후에 금요일마다 시장이 급락했었는데, 그러니까 2.5%나 시장이 급락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오늘은 뒤집고 금요일에도 올라갔고, 보통 금요일에 빠진다라는 건 주말 사이에 뭔 일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화 시켜서 월요일에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금요일엔 하락하고 월요일엔 강하고 뭐 이런 패턴이 좀 한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예 그냥 외국인들이 오늘 볼 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1조 원 이상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하긴 했는데, 그 알테오젠을 비롯한 대형 제약주들이 하락을 해서 보시면 대형주가 1.4%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주 지수는 거의 제자리였고 소형업종 지수는 소폭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좀 그 상승 종목이 많은 그러니까 대형주 몇 개가 빠져도 이게 보통은 대형주가 빠지면은 투자 심리를 전체를 흔들면서 하락 종목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투자자들이 지수 흔들려도 그냥 내 살 종목은 사야지 이런 식의 인식이 됐다라는 거니까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아졌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었던 건 우선 이제 AI 어제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특정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블랙록에서 반박을 했죠.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쓸데없이 지금 버블론 이야기하는 거 투자자들에게 도움 안 된다. 버블론 얘기 없을 때가 문제지. 지금 이런 얘기 나오면 알아서들 다 조절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닷컴 때하고는 다르다. 지금 실체가 있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돈 버는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버블보다는 단기 변동성, 그걸 전문용어로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는 일단 또 오늘 재료가 나온 게 그 해외 쪽 특히 이제 중국에 AI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통제하는 법안 하나가 추진되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전체 법안에 AI 칩을 넣느냐 맞느냐 근데 일단 거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로비를 해서 어쩌면 일단 중국에 공급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은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어떤 AI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주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라. 이게 AI 문제가 우리 증시에 지금 발목 잡는 요인이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오늘 자동차 올라간 거 일단 관세 15%로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뉴스는 그 자율주행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다가 이걸 포기했잖아요. 사실 기술력이 좋으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좋다라는 보장이 없고 다른 어떤 나라, 그러니까 차는 잘 만들었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안 좋아갖고 그 차가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잘 만들어진 다른 나라 거 제품, 다른 기업들 거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게 불확실성 해소된 거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본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효과를 제대로 못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10원 올라가면,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그러니까 현대차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 매출이 4천억이 올라간대요. 근데 최근에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이 그거를 주가에 반영시키지 못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자체가 다른 대형주들보다 부담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PBR 밴드, 그러니까 이 회사 자산 대비 몇 배 거래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피크 때,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요 피크 때보다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훨씬 더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뭐 10몇만 원 가네 뭐 이런 종목인데 더 올라갈 거라고 평가가 되는 종목은 이미 한참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작년도 피크보다 훨씬 낮은 주가에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주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부담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자동차에 집중을 했고 이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 금리 내리면 내년도 2분기는 돼야 금리가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번 내리면 세 번째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금리를 경기 침체 없이 내릴 때는 증시가 강했다. 그러면 저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돈이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고, 저렇게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미국이 금리 내리면 돈이 흔해지니까 달러가 풀리면서 그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주식시장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 효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뒷받침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오늘은 그냥 다 좋은 쪽으로만 또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뭐 현대차가 그냥 단방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연중 최고치를 그냥 이제 갈아치워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건 뭐 한마디로 한풀이죠. 예, 너무 저평가돼 있던 종목이니까 한풀이로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음봉이 너무 많았는데, 음봉 많았지만 지금 이제 5일선과 21선을 넉넉하게 이제 위에서 이제 유지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11만 원 넘어가서 안착까지 돼버리면 이 삼성전자 주변주들이 상당히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만 원 저 연고점 그 이상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그 주변주가 반짝 움직이느냐 추세가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급락을 하면서 지수 발목을 잡았는데, 이제 관련된 기업들 제휴한 업체가 이제 특허 문제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이제 급락을 했고, 이것 때문에 다른 대형주들까지 빠지는, 예,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시총 탑10에서 제약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만 빠지고 나머지 다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한 24포인트 올렸고요. 현대차가 한 8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32포인트니까 오늘 코스피 상승률의 절반을 이 두 종목이 이제 맡아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방원,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도 좀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 효과 때문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중에서 이제 현대가 조금 더 올라간 건 아마 그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 판매하기가 좀 유리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슈까지 더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요인 때문에 현대차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탑10에서는 하락한 거가 6개, 오른 게 4개인데, 뭐 알테오젠이 12%, ABL 바이오가 5%, 뭐 로봇주도 오늘 좀 제법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제약 바이오 팔아서 자동차 사자 또는 소부장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현금 인출이 되는 종목, 올리는 종목, 이렇게 좀 구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는데, 금융투자는 연말까지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매수하진 않겠지만 매수하는 날이 빈번해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할 때 이제 외국인들만 좀 받침해주면 대형주가 흐름이 괜찮아질 수 있죠. 근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틀 연속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26일 이후에는 하루 매도하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매수로 바뀌는 형태라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매수로 자리 잡았구나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산 종목은 오늘 뭐 현대차가 4천억 매수 들어온 거는 제 기억에 역대 순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두 종목만 8천억 정도, 거의 한 75% 정도를 두 종목에만 이제 집중을 했고, 하이닉스를 좀 사주면 좋은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1,000억 정도 매도. 이게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저 대형주는 파니까 약점이야, 이런 게 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사고
모비스하고 기아는 팔고, 이게 조금 업종 내에서도 좀 집중할 종목, 그냥 지켜볼 종목 이렇게 좀 구분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은 뭐 계속 전차, 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차 군단에 유난히도 집중을 하는 모비스까지 있었죠.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 매도가 1,400억. 오늘 외국인들 코스닥 매도가 1,8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의 상당 부분이 바이오 두 종목이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고 매수는 이제 2차전지, 예, 에코프로, 로봇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주들이 몇 개 좀 섞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순매도 1위가 알테오젠.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75%가 알테오젠이었고, 그 다음에 로봇주들. 이런 게 좀 매도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매수는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은 상단에는 없는데, 그 순매수, 요 순위 밖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좀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자잘하게 좀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섞여 있었다.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관은 적극적으로 매수한 날은 아니었다. 순매수 1위 종목이 160억이니까 뭐 이렇게 왕창 산 그런 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가운데 골라 담는 정도. 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인하는 확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한동안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달러가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이 흐름, 이게 되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오늘 메타하고 엔비디아하고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예,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구도가 이제 일종의 좀 제가 일관성 있게 강하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막 순환매 이런 거보다 주도주가 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은 3밀 올라갈 때 하루 따라가고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4천에서 1조 원 이상 매수했다라는 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4천을 안착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일단 적어도 오늘은 좀 나오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업종도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게 조방원으로 갔냐, 갈래, 뭘로 갈래,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위에서 전차로 땡겼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요 구도인지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좀 순환매가 도는지, 요 구도. 그러니까 일단 주도주도 있고 주포도 있는 흐름이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연속성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뭐냐면, 엔비디아와 S&P 500 지수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11월에 S&P 500 지수는 조금 올랐거든요. 근데 11월에 엔비디아는 하락했잖아요. 12월 들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면 대장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빠지는데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건 이건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이 대형주 빠질 때 도망가자가 아니라 다른 거 사자. 예, 나는 주식상 빠질 생각이 없어. 이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AI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시장을 끌어온 화두였기 때문에 나는 여길 떠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계속 머물렀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물론 알파벳이 그 역할을 해서 그렇긴 하죠. 근데 그건 이제 시장이 투자자들이 떠날 생각 없다라는 의미라서 뭐 제가 이제 계속 시장 흔들릴 때는 지수보다 그냥 업종 수급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현재까지로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 이제 종목들별의 어떤 매매 통향 여기에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주 정말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늘 부탁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